맛있고 맛있는 식탁톡 맛있고 연우의 맛있고 TV 맛있고 웃자 맛있고 웃자 연우의 맛있고 TV 웃자. 네, 반갑습니다. 맛있톡 현우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프랜차이즈 본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했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시작하실 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다 하시게 되죠.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만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힘드니까 일단 뭐 계약서부터 만들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주변에서 막 이렇게 쑤시죠. 아, 이거 좀 하나 내게 해달라. 장사가 잘 되는 거 보고. 그러다 보면 전수 창업 형태로 오픈을 많이 시켜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형태를 보면 그렇게 많은 개수들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뭐 많아야 10개, 15개 정도, 그때까지 전수창업이라는 명분 하에 가맹점들을 오픈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전수창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매장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 본사 대표가 뭐 어디에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잘 모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혹은 지인들 혹은 아름아름으로 계약서 폼을 다른 업체들 걸 받아서 거기에 그냥 상호만 수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그 운영하는 브랜드와는 맞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공정이 등록하지 않고 혹은 시스템을 잡지 않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기다 보면 느는 건 좋아요. 기분이 좋겠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생기네. 하지만 추후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잡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전수창업이라는 명분으로 매장을 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뭐 그분들도 잘 몰라서 그렇게 매장을 내주셨겠죠. 전수창업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하고자 하는 그분에게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맛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일정 비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수창업은 내가 배웠으면, 돈 주고 배웠으면 그 사람 상호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 거가 되니까. 내가 돈 주고 샀잖아요. 근데 전수창업에 있어서는 글쎄 저는 그렇게 전수창업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수창업을 했어요. 자, 내 기술력을 받아가려면 3천만 원 줘. 좋아요. 3천만 원 주고 내가 정말 좋은 아이템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맛이고 그렇다면 저는 더 싸게 더 많은 사람한테 팔아버리겠어요. 그럼 누가 더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겠어요. 전수창업은 그게 단점입니다. 딱 눈앞에 보이는 수익은 클 수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수단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현재도 전수창업이라는 명분으로 가맹점을 혹은 매장을 많이 내시는 분들 보면 다들 이름을 똑같이 쓰세요. 그리고 또 전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식자재들은 전수를 해준, 즉 본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사에게 물건을 다 받았습니다. 통제만 안 할 뿐이지 그렇게 물건을 다 받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맹사업으로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수창업을 통해서 매장을 많게는 10개, 적게는 한 5개까지 확장을 하신 분들이 추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고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초기에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고 처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신규 가맹점이 개설이 되었을 때, 추후라는 것은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하고 가맹계약서라든지 정보공개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정위에 등록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신규로 매장이 생겼을 때 그 매장, 가맹점과 그리고 이전에 전수창업을 했던 가맹점들과의 어떤 충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수 창업을 하시다가 가맹 사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전수 창업을 했던 그 매장들을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버리고 갈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에 전수 창업으로 인해서 매장이 늘어났던 그 오픈했던 그분들은 자점 매입이 굉장히 활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사의 강제 품목도 많이 적었을 겁니다. 강제 품목이라 하면 뭐 식자재겠죠. 핵심 포인트. 그리고 또 교육은 제대로 아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수 창업이니까 교육 외에 서비스라든지 어떤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전수 창업으로 매장을 운영해 오셨던 그런 분들은 거기에 자점 매입에 굉장히 녹여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했을 때는 본사가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또 분명히 본사로 갔을 때는 강제 품목들이 늘어날 겁니다. 식자재 같은 경우. 그리고 인테리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새로 시스템 구축한 이후에 개설된 가맹점과 예전에 전수 창업을 했을 때의 이 매장들의 충돌은 분명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염두하신다면 반드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수 창업을 했던 이 매장들을 그대로 끌고 간다면 추후에 본사와의 충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전수 창업이 아닌 일반적으로 지인들이나 혹은 고객들 중에 좀 우호적인 고객들로 인해서 가맹점을 발생시킨 그런 본사들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전수 창업이든 일반적으로 매장을 내줬던.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만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오픈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축을 해둔 상태에서 본사를 진행하셔야 추후에는 그런 분쟁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좀 전까지는 제가 전수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수 창업이 아닌 일반적인 창업, 본인의 매장이 매출이 높아서 지인이나 혹은 일반 우리 우호적인 고객들이, 우량 고객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가맹점을 내줬을 때 그 매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 거 보고 나 뭐 적용해서 한번 했다. 계약서를 만들었다. 천만에 맞아요. 그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나중에 분명히 분쟁이 생깁니다. 어떤 분쟁이 생기냐? 첫 번째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면서 본사가 강제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종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교육이라든지 또 인테리어, 그리고 또 뭐 인테리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부적인 부분, 내부적인 부분. 그리고 또 배달 업체라면 또 포장 패키지에 대한 디자인. 그게 총 틀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어떤 통일성.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매장들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사든 가맹점들은 그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옳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야기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파이어! 기존에 개설했던 매장들을 안고 갔을 때와 안고 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안고 가지 않았을 때는 웬만하면 그 간판을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끌고 가는 가맹점이 아닌데 같은 브랜드를 쓴다는 것은 좀 아니겠죠. 그리고 추후에 새로 발생되는 신규 가맹점들과의 어떤 마찰은 안 생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표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안고 갔을 때는 반드시 새로 만든 계약서와 그 새로 만든 그 시스템들, 정책들을 반드시 고지를 하시고 여기에 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온다면 우리 가맹점으로 유입을 시키면 됩니다. 대신 새로 만든 계약서로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변경된 계약서 내용과
정책들을 반드시 고지하셔야 됩니다. 정보 공개서 당연히 주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어떤 분쟁들이 많이 야기되느냐, 어떤 분쟁들이 많이 야기되느냐는 뭐 가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러한 분쟁들이 발생됩니다. 어떤 분쟁이냐? 첫 번째는 자점 매입. 자점 매입은 본사가 납품하는 식재료들, 본사에서 납품하는 것들을 본사에서 받지 않고 외부에서 사입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점 매입이라고 합니다. 자점 매입에 대한 그런 분쟁들이 발생되고요. 두 번째는 영업지역. 영업지역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분명히 새로 할 때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사에서 개발된 신메뉴를 적용하냐 마냐 이런 말들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본사와 전체 가맹점에서 펼쳐지는 이벤트, 그런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참여하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분쟁이 생기고요. 그리고 뭐 배달 전문점이나 뭐 이런 소형 소자본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뭐 쿠폰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냐 마냐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장의 운영 시간을 자기 멋대로 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원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뭐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밤 12시나 1시까지 그 오픈 클로즈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정말 무시하고 문을 마음대로 닫거나 문을 오픈을 마음대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포장지, 뭐 이런 기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 구축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분쟁이 발생되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사실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분쟁이 발생된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잘 없어요. 말로서 대화를 하고 좀 어느 정도 소통을 한 이후에 설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가맹 점주들 중에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고 가실 때, 기존의 가맹점을 안고 가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한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가맹점, 전체 가맹점을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개설됐던 매장들은 바뀐 시스템을 쉽게 따라오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기존에 운영하셨던 그런 방식들, 그런 부분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사가 임의로 말 너무 안 들어, 우리 통제를 너무 안 따라줘, 그렇다고 해서 본사가 임의로 그냥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통상 계약이 2년인데 2년 계약이 끝나면 1년씩 갱신을 해주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유 없이 본사가 그 가맹점을 이미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10년간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시스템 바뀔 때 이분들이 따라오려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잘 이끌어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말 안 들으시는 분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초기에 잡지 않는다면 경영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제가 안내해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기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 때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가맹계약서만 만들고 뭐 다른 데 가서 홈페이지 만들고 다른 데 가서 브랜드 만들고 이런 걸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걸 거예요. 제대로 된 비용과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컨설팅이고 제대로 된 인큐베이팅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실 때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그런 글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고, 또 유튜브라든지 다른 뭐 어떤 정보통을 통해서 컨텐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봤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업체는 과연 몇 군데나 될까 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가신다면 그런 비용조차도 투자를 못하고 어떻게 본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심어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좋은 프랜차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착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이어! 내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가맹점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처리해야 되고 저거 처리해야 되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너무 쉽게 가맹계약서만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짜!